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 도덕에서 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우리가 인성교육 같은 어떤 범교과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째로 우리가 화라는 건 뭔가, 우리가 언제 화가 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그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화를 내서 다 때리 부숴야 되는지, 아니면 화가 났을 때 참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참기만 하면 정말 화병이 돼서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떨 때 화가 납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화가 나세요? 화가 나는 상황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나는 이유가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화가 나고요. 그리고 잠이 오는데요. 잠을 계속 잘 못 자면 화가 납니다. 이게 제가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배가 고파서 화가 나! 라고 얘기를 누구한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잠이 와서 화가 나!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왠지 잠이 오거나 배가 고플 때는 좀 더 날카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관대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거나 잠이 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울어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대처해주지 못하게 됐을 때 아기가 하늘 끝까지 우는 경우를 보았거든요. 사람은 역시 이처럼 자기의 욕구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 욕구, 여러분 3대 욕구 아시죠? 먹는 욕구, 식욕이고요. 그리고 자는 욕구, 수면욕, 종족을 번식하고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죠. 성욕이죠. 이렇게 3대 욕구가 우리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화가 나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중학교까지 들어가셨고 많이 성장하셨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적으로도 많이 발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3대 욕구 말고도 다양한 욕구를 느끼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아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그리고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구라든지 욕구들이 있을 건데, 욕구가 잘 되지 못할 때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지 못하고 내가 외톨이로 지내다가 집에 갔는데 엄마나 아빠가 별 생각 없이 물어보실 수 있죠. 야, 민기야,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애들이랑 잘 지내? 라고 그냥 물어보셨을 뿐인데, 저는 애들이랑 잘 지내지 못하는 게 생각나면서 그런 상황을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왜 자꾸 물어봐! 라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화가 나는 예들이 되겠죠. 그러면 화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언제 화가 나는지 알았어요. 그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가석방이라 그래서 일찍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려면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판사들이 정말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똑같을까요? 놀랍게도 정말 비슷했습니다. 바로 그 가석방 신청을 했을 때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시기는 이 판사들이 밥을 먹고 난 시간이었고요. 가장 가석방 신청률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이 판사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오랜 시간 판결을 한 뒤였습니다. 즉, 아침에는 어느 정도 올랐다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는 떨어지는 거죠. 점심 먹고 나서는 많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또 쭉 떨어지다가 다시 저녁 먹고 올라가는 흐름인 거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너그러워질 수가 없고 마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보셨고요. 다음으로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측 불가한 상황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특히 공포영화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공포영화에 귀신들이나 좀비들이 갑자기 막 팍팍팍 튀어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화면 뒤에서 갑자기 귀신이 지나간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지나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까지 세면 그때 귀신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려준다고 합시다. 그것도 오른쪽 위쪽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준다고 합시다. 10, 9, 8, 7, 6, 5, 4, 3, 2, 1, 땡 하면서 만약 그러고 위에서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놀라기보다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크게 덜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제가 나타난다고 19, 87, 65, 43, 21, 땡 했는데 밑에서 갑자기 팍 튀어오른다. 여러분들 조금 놀랄 거고요. 언제 나오는지 말까지 안 해주고 그 순간 갑자기 나오면 더 놀라시게 되는 거예요. 즉 예측이 불가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우린 더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화를 과연 안 내는 것이 최고인가? 화는 안 내야 되는 건가? 화를 안 내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는 안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를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쌓이기 마련이에요. 화가 쌓이게 되는 거를 바로 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의 이름은 뭐라고 하죠? 네,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 화병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실제로 옛날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화병에 걸려서 원래 갖고 있던 병이 악화되면서 숨진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유명한 신하가 있었는데 정말 머리가 엄청 좋고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나쁜 신하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좋은 신하였던 범증이라는 신하인데요. 이 범증을 추방하게 되어요. 추방당한 범증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내가 왜 쫓겨났을까라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화병이 나서 분노가 너무너무 심하게 치밀어 올라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장기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해요.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화를 안 내면 이렇게 쌓인 화 때문에 결국에는 그 화가 자신을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내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작은 변화 주기가 있어요. 작은 변화 주기, 큰 변화가 절대 아니고 작은 변화입니다. 큰 변화를 주게 되면 우리는 그 큰 변화에 적응하느라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우리 삶의 원동력과 활력을 주게 마련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는 오늘 고기 반찬을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고기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 이런 건 아주 작은 변화죠. 평소에 다른 걸 먹다가 고기 반찬이라는 걸 먹게 됐을 때 되게 즐겁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걸로는 집에 가면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랑 놀면 좋아. 예를 들어서 집에 가을이라든지 별이라든지 뭉치, 까망이 등등 이런 강아지들이 집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강아지를 보게 되면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강아지랑 노는 게 좋아. 이런 것도 작은 변화죠. 작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작은 거죠. 근데 큰 거는 반대로 이렇습니다. 고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내가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싶다 해서 그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살다 보면 바둥바둥거리면서 굉장히 또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돌의 노래를 듣는 정도는 작은 변화지만 내가 정말 아이돌이랑 사귀고 아이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겪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화가 날 때 나를 주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주어로 내가 어떻다 말하는 거죠. 네가 어떻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청소 당번인데요. 같이 청소 당번이라서 자치 청소를 해야 되는데 먼저 도망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 친구가 먼저 도망을 가게 되면 도망을 간 친구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 너 어제 도망가서 나 너 때문에 진짜 짜증나. 너 왜 그렇게 도망가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너가 어제 도망가서 혼자 청소를 하는 게 힘들어서 화가 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가 청소를 안 해서 화가 났다는 거랑 나는 너가 청소를 안 한 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건 달라요. 바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데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건 내 상대한테 억울했던 감정을 얘기해주고 그에 대해서 호소하는 느낌이 있어서 상대방이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만, 그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내가 너를 비난하는 걸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의 입장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싫고 반발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 이걸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너가 그래! 하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 아니면 내가 너의 그런 행동들 봤을 때 어제 화가 났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화를 잘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화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배웠지만 생활에서 잘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또 화가 나는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작은 변화 주기 이런 거 못하고 그냥 또 나를 주어로 말하기 못하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짜증나잖아! 넌 왜 그러니 정말? 이렇게 막 비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습관을 들이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비상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주어로 말하는 걸 습관 들여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변화 주는 거를 조금씩 실천을 해보시면 좋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화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욕구가 불만족스럽다.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거였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거 못하는 거,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데 못 지내고 이런 것들 화나는 이유고요. 예측 불가한 상황, 갑자기 일어나는 거, 내가 예측 못했는데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어디 가야 된다고 한다든지 해서 뭔가를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예측 불가 상황,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내지만 잘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방법들로는 첫 번째, 작은 변화 주기. 두 번째, 나를 주어로 말하기. 이렇게 우리가 화를 잘 대처하는 방법까지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